학교장 식사, 내빈 축사, 교직원 소개, 폐식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입생 앉은 채로 전체 차렷. 지금부터 주성고등학교 제19회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께서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허가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신입생을 대표하여 1학년 5반 염승현 학생 단상 위로 올라오기 바랍니다. 신입생 앉은 채로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입학 허가 선언. 염승현 외 245명에 대하여 2021학년도 주성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1년 3월 2일
주성고등학교장 진영필.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다음은 신입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입생 전체 일어섰. 신입생 246명을 대표하여 염승현 학생이 선서라고 할 때 신입생 여러분도 선서라는 큰 소리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2021학년도 주성고등학교 제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저희 신입생 246명은 다음 사항을 잘 준수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학칙을 준수하며 참되게 살자의 교훈을 실천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라와 결애에 봉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하나, 학업에 정진하고 소질을 개발하여 장차 유능한 자아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신입생 대표 염승연. 뒤로 돌아. 경례. 신입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고 교직원 장학회의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주성고 교직원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 1학년 5반 염승연, 1학년 6반 최설애아름, 1학년 7반 문채원, 1학년 8반 진영은, 1학년 1반 오종욱.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장학증서 1금 20만 원 정 1학년 5반 염승연. 위 학생은 본교 교직원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장학금을 줌. 2021년 3월 2일 주성고등학교장 진영필. 장학증서 1금 20만 원 정 1학년 6반 최설애아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1금 20만 원 정 제1학년 8반 진영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만 원 정 1학년 7반 문채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1금 20만 원 정 1학년 1반 오종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다음은 교장 선생님께서 환영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입생 앉은 채로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예, 사랑합니다. 우선 주성고등학교 제19기로 입학하는 246명의 신입생들에게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는 못했지만은
참석을 하시지는 못하셨지만은 혹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시는 학부모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성고등학교는 2003년에 개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19기로 입학하게 됩니다. 주성고등학교 교훈은 참되게 살자입니다. 참되게 살자. 참 좋은 얘기죠. 참이 들어가지. 참 좋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참 좋다. 좋은 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참 좋다. 말도 좋은 말을 참말, 진실로 참말.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잘 사는 걸 참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참 좋다는 그런 뜻이죠. 진실로 거짓 없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고등학교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삶의 바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성고등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진학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오늘 할 텐데요. 이번에 진학 성적이 결과가 서울대학교에 한 명 합격을 했고 그 학생이 충남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해서 서울대를 안 가고 충남대학을 갔습니다. 서울대를 갈 수도 있었지만은 충남대 의대를 택했다. 여러분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군데의 의대를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교과 전형으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까 그 서울대 간 학생은 지균으로 이제 서울대에 합격을 했는데 지역균형. 그래서 뭐 순천향대 의대, 그다음에 충남대 의대, 충북대 의대, 제주대 의대, 전남대 치대 이렇게 5군데를 합격했는데 다 갈 수 없잖아요. 한 군데 선택을 했습니다. 순천향대 의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대에 간 학생이 건양대 의대에 간 학생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데 여러 군데 합격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다 못하고 있고 하여튼 건양대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초1류급 의대 서울대급 3명 갔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도 아주 그 초1류급 학교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학생이 전교에서 한 4, 5등 하면은 초1류급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결과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외에도 한양대학교, 이게 이제 중복 합격이 아니에요. 중복 합격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등록을 할 것 같다는 걸 이렇게 추려서 여러 군데 합격했지만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이런 데에 한두 명씩 쭉 갔어요. 그리고 교원대학교, 그리고 충북대 사범대학교 이런 이제 사범대학교, 그 다음에 청주교대 이런 교육대학교 이런 데 합격 학생 중복 합격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합격했지만 한 군데 등록하겠지 하고 이렇게 세어봤더니 39명이 됩니다.
9개 반에서 서로 9명이면 한 학급에 4 내지 5등을 하면은 수도권이나 교대 사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더 열심히 하면은 5, 6등도 갈 수 있고 좀 입시 제도에 따라서 잘 못 선택을 하면 3, 4등짜리도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입시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주성고는 교육 프로그램, 진학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초169 학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이렇게 지도해 오신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거 얘기하면은 우선 진로 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이건 서론이고 지금 졸업생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만 얘기하면은 우선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학년 때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설명하면은 생활기록부에 쭉 기록된 것이 1학년 때에 기록될 사항이 있어요. 종합전형에서. 그런데 1학년은 허송세월하고 2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1학년 때 기록될 사항이 기록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이 필요한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를 해야 되지 2학년 때나 3학년 때 갖고 수능 공부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방향이든지. 그리고 하도 그 학생마다 계열이 다르고 학교마다 입시가 다르고 그리고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너무 복잡해요 입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하나하나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하시려는 노력은 하시겠지만은 우선은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 학생 스스로가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서 있어야 돼. 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무슨 학과에 갈 건지를 1학년 때부터 결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1학년 때부터. 지금 이후부터 무슨 학과까지 생각이 안 난다면은 무슨 계열이 잘 생각이 안 나면은 국어 과목을 갈 것인지 과학 과목 쪽으로 갈 것인지 수학 과목 쪽으로 갈 것인지 사회 과목 쪽으로 갈 것인지 사회에서라면은 사회에서도 지리 쪽으로 갈 것인지 일반 사회 쪽으로 갈 것인지 역사 쪽으로 갈 것인지 대학을 그런 방향을 1학년 때부터 설정을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2학년 올라갈 때 교육과정도 무엇을 배울 건가를 또 교과서를 무슨 교과서를 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1학년 때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번째, 정시로 갈 것인지 수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 주세요. 정시로 갈 학생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정시로 갈 학생은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근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정시로 갈 때에는 수능이 필요해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수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과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있고 그 외에도
학교마다 여러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있는데 나는 교과 전형으로 갈 것 적당한지 나한테 맞는 전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학교에서 보는 고사를 잘 봐야 돼. 1등급, 1등급, 1등급 볼 때마다 1등급, 1등급 하면은 1등급의 학교에 가고 2등급, 2등급 하면 2등급 학교에 가요. 1등급만 쫙 가면 의대도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 그런데 나는 교과 그거보다는 종합 전형이 좋겠다. 교과 성적은 잘 안 나오는데 종합 전형, 종합적으로 봐요. 역량을 보는 거예요. 역량. 생활기록부에 역량이 담겨 있어야 돼. 역량에는 뭐 한 4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인성도 들어가고 학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전공에 맞느냐, 전공 적합성, 뭐 이런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하여튼 자기가 잘 나오는 걸 택해야 돼요. 내신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종합 전형으로 가야 돼. 종합 전형. 소위 스펙을 써야 돼. 스펙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역사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건 조금 뒤떨어져도 역사는 아주 밝게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도 읽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서 역사 성적은 또 좋고 이렇게 역사로 특화 자기 스토리를 고등학교 스토리를 역사로 만들어. 그러면 역사과에 잘 갈 수 있어요. 에? 그런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 2가지 얘기했습니다. 대학교 잘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 할 일이 뭐냐면은 학과를 선택해. 계열 국어 계열이냐 사회 계열이냐. 2번째 정시로 갈 건지 수시로 갈 건지 다시 얘기하면 수능으로 갈 건지 교과 내신으로 갈 건지 종합전형 스펙으로 갈 건지 내신 스펙으로 종합전형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기는 있어야 돼요. 뭐냐면 수능.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어. 최저가 있는 학교가 있어.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모를 텐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그렇게 이제 관리를 잘 하고 또 자소서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뭐가 담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도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모르고 준비할 수는 없잖아. 알아야 준비한다. 2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 다닐 때에 좀 서로 즐거워야 되잖아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야 돼. 그런데 즐겁지 못한 것 중에 가장 그 요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학폭, 학교 폭력, 괴롭히는 게 폭력이에요. 무조건. 말로 괴롭히는 것도 학교 폭력이고 힘 무력으로 하는 것도 학교 폭력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자. 배려해야 돼요. 배려. 나중에 대학교 갈 때도 인성을 봐요. 인성. 생활기록부에 인성이 어떻게 담겨 있느냐. 그 인성에는 뭐가 있냐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걸 잘 하는지를 봐요. 입학 사정관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학교 폭력이 있으면 대학교 가기도 그렇게 다 적용이 되니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요즘 매스컴에서 잘 듣고 보듯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실업팀의 배구 선수라든지 또는 축구 선수라든지 또는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폭력이 학창 시절에 폭력이 있어서 중도에 하차하고 뭐 그 배구 선수도 이렇게 생활도 못할 지경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더 투명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옆에 학생과 갈등을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은 있기 마련이야. 그렇지. 갈등을 잘 해결하고 그래야 되지. 그것을 폭력으로 이어져서는 자멸이다. 자기 스스로 망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여러분들이 주성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세계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성구에서 배워 나간 것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다 통하는 것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세계를 목표로 해야 된다. 예? BTS라든지 그 축구 선수가 누구냐면 손흥민이라든지 그 외에 어제도 미나리라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화가 됐잖아요. 세계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세계에서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어요. 예? 주성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것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해 있고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목표도 꿈도 세계 인류의 꿈을 꿔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해요. AI 시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3D 프린터 시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바둑 두는 알파고 기계가 있고 왓슨이라는 의사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가 있고 막 발전된 게 있잖아요. 이런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두고 그쪽과 융합해서 앞을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주성구가 AI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AI 융합 교육과정. AI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AI인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간 뭐 자동차, 그게 무인 자동차 아니겠어요? 인공지능에 의한 하여튼 4차 산업에 대해서 정보 쪽으로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는 컴퓨터 시대란 말이에요. 그거와 융합한 기계를 만드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성고등학교가 그쪽으로 특화된 학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융합할 수가 있느냐, 그걸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한 학기에 4시간씩 받을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면은 정보 AI 과목을,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기는 공통적으로 다 해요. 똑같이.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내가 AI 쪽으로 더 배우고 싶다 하면은 일주일에 4시간씩 4단위를 1학기도 배우고 2학기도 배우고, 그래서 대학교도 그쪽으로 가는데 유리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성구는 AI만 특화냐? 그렇지 않아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그 과정을, 방향을 이렇게 개설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전과 시간 외에 방과 후에 여러분들이 4명, 5명 원해도 그걸 개설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 과목을 예를 들어서 나는 역사 과목으로 대학을 가고 싶고 역사학자가 되고 싶고 역사 교수가 되고 싶고 역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역사에 대한 것을 선생님한테 요구를 해요. 다음 학기에 저는 역사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역사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면은 역사 선생님이 개설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전과 수업이 아니라 방과 후 시간에 개설을 해줘요. 그래서 역사 한 5, 6, 10명 모여가지고서
역사 공부를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할 수가 있어요. 2학년 때, 3학년 때. 그래갖고 역사로 쌓여 가지고서 대학교를 역사과로 가면은 훌륭한 잘 합격을 할 수 있고 또 훌륭한 역사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입학하는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 욕심이 많아서 할 얘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모쪼록 주성구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초석을 잘 다져서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입생 전체 차렷. 경례.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입생 앉은 채로 전체 차렷. 위원장님께 경례. 사랑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을 감싸는 희망의 계절, 새 봄을 맞이하여 주성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오늘 고등학생이 되어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꿈 많은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꿈은 삶을 싱싱하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하며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꿈을 갖지 않고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 꿈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고교 시절의 첫 발을 힘껏 내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주성고등학교는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평생 남아있을 목욕입니다. 훌륭한 선배들이 세워놓은 학풍을 이어받아 더욱 훌륭한 학교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온 힘을 기울여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찾아 자신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첫날입니다. 가슴 벅찬 첫 출발이 한발을 내딛는 여러분, 꿈과 용기와 열정으로 시작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김경희.
예, 전체 차렷. 예, 경례. 다음은 본교 교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을 소개하신 후 교감 선생님께서 1년간 신입생 여러분을 지도해 주실 담임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장 선생님을 소개하시겠습니다. 먼저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주성고등학교 송수영 교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 여러 가지 이제 뒷바라지를 교육의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김정희 행정실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감 선생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1년간 여러분들과 1년간 고생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 될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1학년 부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부장 선생님 홍기봉 선생님입니다. 박수 쳐 주세요. 자, 그다음에 1학년 1반 하승근 선생님 담임 선생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2반 하재현 선생님. 각 교실에서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3반 박상민 선생님. 4반 박태선 선생님. 5반 오가영 선생님. 6반 박주은 선생님. 7반 이만형 선생님. 8반 윤지원 선생님. 9반 김지영 선생님. 이상으로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1학년 부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눠드린 그 입학 팜플렛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주성고등학교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기동 학생생활안전생활부장님께서 안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잘 듣고 학교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예, 준비되는 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입학식이 끝나고 학생안전생활부장님께서 말씀이 끝나면 그대로 이어서 담임 선생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교과서 배부를 하고 교과서 배부가 끝나는 대로 7교시까지 정상 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시작하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교 학생안전생활부장 김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입학식 시작한 지 40분 정도가 경과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화장실도 갔다 와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 생략할게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반에 계신 선생님 아까 아침에 나눠드린 이 주성 생활규정 핸드북 있습니다. 이거를 모든 아이들에게 지금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부해 주셨으면 상관이 없고, 아직 배부가 되지 않은 바는 이 생활규정 핸드북을 아이들이 지참할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눠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모두 다 이 생활규정 핸드북을 가졌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그 EBS에서 하는 한국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시골이나 산 속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가서 물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물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행복하다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나누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학교 생활의 행복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공부는 개인적인 역량이에요. 공부 잘하면 좋고 뭐 못하면 좀 어떠니, 그지? 인생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방향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선 부분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점이라는 거를 그거기 때문에 오늘 첫날 1학년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드리고자 여기 쓴 거고, 옛날 사명대사께서 쓰신 시가 있습니다. 설상초보라고. 뒷사람은 눈길을 걸어갈 때 앞에 걸어간 사람 발자국을 보고 간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걸어간 사람이 어떤 발자국을 남기냐에 따라서 뒷사람의 발자국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제가 듣기로 뭐 1지망으로 주선고에 들어온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7지망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망에 하나도 안 썼는데 막 여기 주선고에 선택돼 가지고 막 울고 어제까지 막 울다가 온 사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쩌니 이렇게 들어왔든 저렇게 들어왔든 여하튼 간에 어쨌거나 들어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선택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 주선고에 몸을 담은 이상 좋은 길을 만드는데, 내가 그 발자국을 남기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생활지도의 모토는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서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는 플랜카드를 이렇게 게시해 놨었는데, 우리 모두 누군가의 다 소중한 딸이고 아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존중받아서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모토라는 것, 뭐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더 작게 만들어서 꼭 휴대하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제작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이게 지참을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학교 생활하면서 법률로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폭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 관련이고요. 세 번째는 교원 지휘 관련 특별법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저하튼 간에 세 가지 법에는 결코 옆으로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다행히도 요즘에 초등학교 때 트로트 가수 땡땡땡이라고 할게요. 그냥 트로트 거기 미스트롯 2에 나왔던 땡땡땡, 배구 선수 땡땡땡, 그게 그 학교 폭력이 엊그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트로트 가수는 중학교 때 일어났던 일이야.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두고, 제가 알기로 30대 중반쯤 정도 되는 가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개인적으로 그 아이에게 하는 것 잘못된 거야. 왜요? 제가 먼저 저한테 화나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죄를 저거 했는데요.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야. 절차대로. 그러면 어떤 게 학교 폭력이냐? 여러분 중학교 때도 하도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대략 알고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뭐 신체적으로 때리고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심지어 꼬집는 것도. 우린 친해요. 그래서 제가 꼬집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 그러면 폭력이 된다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꼬집힘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야.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오늘 꼬집었는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다가 둘이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너 그때 나 꼬집었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학교 폭력이 되는 거야. 요즘 세상이 그래.
여러분들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은 뒷담화를 하면서 아군을 형성한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면서 아, 너 우리 편이지? 그러면서 인간은 동료의식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인간은 성장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학교 폭력이야. 다른 사람 얘기를 친구에게 가서 야야 뭐 머시기 하다 야 우리 둘 친하니까 뭐 서로 그런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이것도 어찌하니 사람의 관계라는 게 둘이 친할 때는 서로 같이 누구의 험담을 했지만 둘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뭐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하는 것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그 아이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든 나에게 머시기 했든 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혹시라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아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말씀드려. 선생님한테 얘기해. 여차여차해서 매우 불쾌하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선생님은 3층에 있어. 선생님은 도와주는 사람이다. 내가 학생부장이다 그래서 너희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학교를 잘 생활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저는 3층에 있습니다. 와서 여차여차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요. 그래서 언어폭력 다 아시겠죠?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인데 이런 얘기 한다. 막 친구 간에도 막 욕을 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 이렇게 욕을 하니 그러면 아, 우린 친하니까 괜찮아요라고 얘기해. 근데 너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끼리는 욕해도 되겠다, 그지? 그 아이의 논리에 따르면.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가장 친한 사람. 선생님은 부부라고 생각해. 응? 선생님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선생님은 아들하고는 피를 나눈 관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선생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는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가장 친한 사람이 아니니? 저희는 친하니까 욕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논리가 통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끼리 욕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선생님 와이프한테 욕을 할 수 있고 선생님 와이프가 그럼 우린 너무 친한 관계니까 욕해도 되지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만약 집에 가서 선생님 와이프한테 야이 씨 랄라 해가지고 욕을 하면 선생님 와이프가 선생님한테 아유 우린 친한 관계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니? 응? 아마 짐 싸갖고 집 나갈 걸, 그지? 응? 아니 몽둥이 들고 쫓아오든가.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언어폭력 마찬가지고 따돌림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 요즘에 하도 SNS도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굳이 뭐하러 하지? 페이스북 막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가? 주목받고 싶은가? 사람의 심리에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속에서 그 어떤 내용들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돌림 시킨다거나 하는 행위들을 다 학교 폭력에 해당되니까 거기 잘 읽어보시고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학교에서 경미한 사항은 학교에서 처벌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저는 학교에서 그 아이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가야 돼. 교육청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가서 조사를 받고 거기 나와 있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 졸업하기 전까지. 뭐하러 그런 일을 굳이 하니? 아차 하는 내가 실수. 내가 절제하지 못한 감정 하나로 너무 그 손해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성 관련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성보호 관련 법률입니다. 뭐 그런 일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체적 성희롱 꼭 성적인 어떤 특정 부위 가지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해? 야 너는 왜 이렇게 뭐 뚱뚱하니? 그 사람의 신체 어느 부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성희롱이 되는 거야. 야 너는 머리가 왜 이렇게 크니? 야 무겁겠다 야. 그 뭐 어때요? 머리 가지고 장난친 건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나의 신체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거 자체도 성폭력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다른 그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그다음에 카메라 촬영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꼭 한 번씩 보시고요. 뭐 성폭력 그 내용들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유 여를 불문하고 저는 비밀로 하고 싶은데요. No, 안 돼.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언어적 성폭력, 물론 머리가 크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언어적 성폭력, 그다음에 뭐 신체적 성희롱 등등을 당하시면 바로 얘기하면 경찰서에 바로 신고가 되고 그 경찰서에 한번 가게 되면 뭐 그거야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교원 지위 관련 특별법입니다. 주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한테 욕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아무리 나에게 적어도 내가 설령 기분이 나빠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씨발 그래도 그건 선생님에 대한 욕이야. 선생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욕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 어디 화장실 가서 아니면 저 산에 가서 산에 가서 누구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옆에 계신데 XX이라고 욕하면 저는 화나서 그랬지 선생님한테 한 거 아닌데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듣는 사람은 만약에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한테 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니?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하는 욕, 그다음에 신체적 행위, 여러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막 놀리거나 이런 거 하면 법에 걸린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교원지위 특별법에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너무 나를 불쾌하게 하셨다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참을 수 있어야 돼. 막 욕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 가서 어디 화장실 가가지고 막 외쳐.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라고. 절대로 선생님 앞에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선생님을 모욕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학교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생활평점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부정행위 그러면 처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행위 오토바이 등교 이런 사람 없지? 오토바이 타고 등교한다거나 그다음에 공공기물을 파괴한다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 중간중간에 컴퓨터 있는데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컴퓨터를 막 친다거나 유리창을 깬다거나 공공기물을 의도적으로 파손한다거나 그다음에 등등등등등등 있어요. 그거 한 번씩 꼭 읽어봐. 알겠니? 너 마약을 이런 거는 이런 케이스는 없을 거야, 그지? 없을 거예요. 믿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장 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게 바로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생활평점제. 이 생활평점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 이렇게 지켜라고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지금 졸업한 3학년, 2학년, 지금 2학년 올라가는 1학년 선배들이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한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실장이 뽑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것은 좀 합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이걸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자 벌점이 10점이 되면 벌점이 10점이 되면 부모님에게 문자가 전송이 가고 담임쌤에게 문자가 전송이 간다. 그리고 벌점이 20점이 되면 징계위원회에 올라온다. 징계위원회에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교내봉사 처분을 받고요. 그런데 또 올라왔다. 또 벌점을 받아가지고 올라왔다. 그 다음은 사회봉사. 근데 이 아이가 또 올라왔다. 그러면 특별교육 또 올라왔다. 그러면 등교정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다. 그러면 내보내는 퇴학시키려고 해.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사람 없겠지. 예컨대 저기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다가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에 올라와서 교내봉사를 만약 받았어. 그런데 얘가 벌점이 20점이 됐어. 그러면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교내봉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머시기로 다시 올라오면 그 윗단계 사회봉사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 윗단계로 올라가서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벌점 내용을 하나하나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얘기하면서 할게요.
등교 시에는 운동화 신고 와야 돼. 구두 안 돼요? 안 돼. 그 우리가 정한 거야. 등교 시의 신발은 운동화입니다. 운동화를 신지 않고 등교했을 때 벌점 1점을 부과한다고 하는 거야. 등교 시에는 운동화 신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운동화 착용하면 안 돼. 실내화 신고 있어야 되고, 외출 시에는 실내화 착용했을 때 벌점 1점을 부여하고, 귀걸이는 투명한 귀걸이만 됩니다. 여학생들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제가 볼 수는 없는데, 혹시 귀걸이를 하고 있는 학생 투명한 귀걸이만 되고 나머지 피어싱 기타 등등은 안 돼. 혹시 귀에다가 막 이렇게 막 피어싱을 하고 있는 혹시 학생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빼든가 시술을 받든가 이렇게 하시고, 귀걸이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투명한 귀걸이로 바꿔주세요. 머리 길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화장도 괜찮아. 단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선생님 눈 피해가지고 몰래 화장하는 행위는 안 돼. 화장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수업 시간에 화장하는 건 안 되고, 머리 다른 건 괜찮은데 염색, 탈색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1학년 8반 학생들이 여기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한 명도 없네요. 해도 되겠지? 안 돼.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머리 색깔이 염색을 해가지고 오늘 학교에 처음 온 학생이 있으면 이번 주 내로 다 푸세요. 선생님이 쭉 앞으로 벌점 얘기할 텐데, 그러면 지금 입학식 끝나고부터 벌점을 부여하느냐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줄 거야.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유예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복장 그렇게 입으면 안 되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 시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자, 그다음 등교 시 복장은 교복입니다. 아주 교복 예쁘게 잘 입고 오셨는데 등교 시에는 반드시 교복을 입고 오셔야 되고, 춥더라도 교복을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입어야 돼. 그리고 나라에서 교복도 다 사준 거 아니니? 그치? 그 나라에서 사실 나라에서 사준 건데 그거 누가 사준 거니?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 아니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내신 세금으로 다 교복 맞춰주고 사주셨는데 나 편하다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공부는 좀 불편해야 돼. 그지? 편할 거면 뭐하러 여기 들어와서 지금 벌써 한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불편하게 앉아있니? 집에 누워있지. 그거 불편해야 돼. 저희는 그 시작이 교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등교시는 교복 입으셔야 되고,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복. 이거 생활복이야. 이거 동계 생활복인데 여러분도 이제 올해 말쯤에 가서 생활복 아마 하게 될 건데, 생활복이고 여름 생활복도 있어요. 아래는 없고 위에 반팔이 있습니다. 근데 체육복 있다. 교복을 입든 생활복을 입든 체육복을 입든 위에는 교복, 밑에는 교복, 위에는 생활복, 그거는 괜찮아. 교내 생활 중에는 교복을 입든 생활복을 입든 체육복을 입든 체육복과 생활복을 혼용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오늘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지금 3학년 어린 선배들한테도 얘기하고 2학년한테도 얘기할 거야. 3월 한 달 동안 매 시간마다 교과 수업 들어가시는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교복 안 입은 아이들은 다 벌점을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가진 마음 변하면 안 돼. 교복 안 입으면 2점. 10번 되면 몇 점? 10점. 내가 작년에 생활해 보니까 교복 안 입고 등교하고 교복 안 입고 생활하는 게 여러분이 범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그 선을 넘는 행위 자체가 교복이야. 그 심리는 알겠어. 불편하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불편하면 여기 오지 마라 이거야. 여기 좀 불편해야 돼. 응?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휴식 시간 하고, 우리 학교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니? 그래서 교복, 그다음에 게임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가방에 성차별, 인종차별을 부각시키는 폐창물을 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침 뱉는 행위 3점. 무단 외출, 여기서 말하는 무단 외출이라 하면 선생님 외출증 없이 나가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단 외출 3점. 그다음 무단 결과, 무단 조퇴. 참 조퇴와 관련해서 등교 시간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왔는데요? 아니야. 조회 시간 전에 와야 되는 거야.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막 8시 30분, 8시 40분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 학교 등교 시간이 8시 30분이야. 1교시는 8시 40분인가 40분에 시작을 했고 그래. 우리가. 근데 저 1교시 시작 전에 왔는데요. 그럼 결과 지각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지각을 나누는 기준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무단 지각, 무단 결과 조퇴 3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눈치를 살살 보다가 그냥 돌아온 학생이 있는데 다음 넘어오면 안 돼. 지금 이거 평점제 만들 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뭔지 아니? 첫째가 흡연이야. 네. 학교에 몸담고 있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뭐니라고 물어보니까 1번이 흡연, 2번이 담을 넘는 행위야. 선생님의 여부를 떠나서 아이들 내부에서 3번이 무단 외출이야. 애들 눈에는 아주 그게 보기 싫은가 봐. 근데 사회적 금연운동으로 뭐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급식소에서 무질서한 행위 없을 거라 보고 3점.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는 등교에서는 휴대폰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고 우리 학교가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AI 선도 학교야. 그래서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가 된다. 교실이면 할 거 없이 다 와이파이가 돼.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유혹이 너무 큰 학교 중에 하나야. 그러함에도 등교하면 핸드폰을 반드시 제출하시고 교육적 목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으면 되고, 학교 때 핸드폰 돌려받는 행위니까 핸드폰 꼭 내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어. 염색, 탈색 안 돼. 문신 안 돼. 헤나 안 돼. 피어싱 안 됩니다. 자, 그다음 교원의 수업방해,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선후배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가하는 행위, 개인 및 공용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폭력이나 혐오감을 주는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교내에서 전자담배 포함입니다. 적발시 5점이고요. 금지구역 출입은 7점이 되고, 교내에서 흡연이나 음주 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10점입니다. 술 먹고 학교 등교하는 행위 10점. 그다음에 밖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다가 학교에 신고 들어오면 그 또한 10점. 그다음 개인 및 공용 전자기기 활용해서 음란물을 시청한다거나 하는 행위 마찬가지 10점입니다. 그다음 선생님에게 불선언 행. 아까 얘기했지만 욕을 하면, 선생님에게 욕을 했다 그러면 교원지휘 관련 특별법으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지만, 욕까지는 안 했지만 선생님을 매우 불쾌하게 예의 없이 굴었다 그러면 10점을 맞는다고 하는 거야. 자,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벌점 20점이 되면 징계위원회에 올라간다. 또 반복적으로 올라가면 똑같은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가중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교복 안 입고 와서 등교 정지 당할 수 있고, 교복 안 입고 와서 특별교육을 가야 되고, 심지어 교복 안 입고 와서 학교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학교에 처음 왔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은 예고 기간, 일주일 동안은 그러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그 행위에 관해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잠시 아직 시행하지 않겠다.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다음 주? 그치,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행위에 관련된 행위가 발견이 되면 벌점을 부과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매 시간 수업 들어가시는 선생님은 교복 착용 여부를 먼저 벌점을 부과하고 수업을 하실 예정이다. 그래야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원에서 탔든 원치 않아서 탔든 이 열차는 인문계 고등학교야. 나의 꿈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르게 복장 입고, 복장 엉터리로 입기 시작하면 수업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선생님한테도 멋대로 행동하고, 그런 여지의 행동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른 복장으로 바르게 더 열심히 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기에 내가 먼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밟은 이 발걸음 보고 내년에 좋은 세상, 코로나 끝나고 좋은 세상에서 주선고 들어오는 후배들은 내 밟은 발자국 보고 자랑스럽게 기쁘게 학교 생활하는 그런 전통을 용비어 창가에 나오자니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하나하나 행위가 우리 이 주성이라고 하는, 그나저나 이 주성이 뭔 뜻인 줄 아니? 이 주성이 뭔 뜻이게? 무슨 주자게? 헐. 배주자야, 배주. 배, 쉽. 성은 무슨 성자게? 성성이야, 성성. 도시, 뭐처럼 생긴 도시? 이 주성을 풀이하면 뭐처럼 생긴 도시게? 배처럼 생긴 도시야. 어디가? 어디가 배처럼 생긴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어디? 청주가. 그래서 청주의 옛날 지명이 주성이야. 우리가 이름은 주성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청주의 센터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어려운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괴로워 마시고 SOS 치세요. 담임쌤한테 치시고 담임쌤한테 저거 하면 선생님 3층에 있으니까 3층에 와서 여차여차해서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까지는 못 되겠지만 여하튼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학교 생활 하는데 많은 것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주성고에 입학한 우리 1학년 신입생 여러분 환영하고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좀 행복한 그런 삶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공부는 어렵지만 공부 어려워. 공부 쉽다 제일 쉬웠어요. 그거는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공부는 정말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 작업 중에 하나예요. 공부가 어려우니 옆에 사람이라도 같이 서로 더 어려워야 되지 않겠니, 그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공부는 어려울지언정 옆에 있는 친구가 좋아서 그래서 그나마 공부의 어려움을 좀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